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일요일 오후 12시 촬영하고 있는데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셨거나 혹은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한광통신을 지금 현재 주가가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혹시 대한광통신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면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해결을 좀 해드리고, 전세역전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목표가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제가 매매를 할지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 부분들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어제 주말 특집 1부라고 해가지고 대한광통신의 유상증자 물량이 하나솔루션 이슈로 해가지고 매도 물량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특집 1부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버행 이슈들은 되지 않고 이 유상증자 물량은 매도를 위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수량이 아니고 대한광통신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온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현재 매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는 이야기 좀 드렸었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주말 특집으로 보고 2부로 목표 주가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대한광통신을 앞으로 어떤 식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면, 대한광통신이 어쨌든 영업이익을 늘어나고 수익이 막 늘어나야지 결국 주가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악해 볼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대한광통신 결국 저는 좀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광통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섬유, 광통신을 담당하는 회사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광섬유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수직 계열화를 시키는 종목입니다. 수직 계열화라는 게 뭐냐면 소재부터 케이블의 완성까지 이 대한광통신이 한 번에 다 해낸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 10개도 되지 않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로 봤을 때는 25일 날 인캡 인수를 했다. 미국 공작 초읽기가 되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광통신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에 소송 문제도 있었었죠. 그 소송도 미국 정부에서 이미 인증을 한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대한광통신 인수를 완료하고 지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다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한광통신이 미국 LA에서 열리는 광통신 전시회에서 양호한 성적이라든지 글로벌 입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 전시회에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한번 알아두신다면 일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좀 짚어 나가야 될 부분은 이 터보컨트라는 건데, 이 터보컨트가 구글에서 만든 지금 알고리즘이고 논문으로 발표된 부분인데, 이게 메모리, 직접적인 메모리의 저장 용량을 6분의 1로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뭘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만으로 즉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입장에서 왜 그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대한광통신은 데이터를 광으로 쏘는, 유리관을 굉장히 얇게 만든 유리를 서명해 가지고 광섬유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쏘는 건데, 이게 결국에 빠른 데이터 전송과 그 또 저장 장치에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 부분이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양이 6배나 늘어나면 이 부분에서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매출이. 그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된다면 지연시킬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을 막을 수는 없다. 광통신으로 가는 걸.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해보면 경제학 용어로는 제번스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휴대폰이 나왔을 때 모토로라 휴대폰 새까만 벽돌 같은 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 벽돌 같은 걸 들고 다니는데 저거 통신료도 비싸고 안 그러면 삐삐리 치거나 이러면 되는데 굳이 전화기를 하지만, 이게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전화기가 PCS로 바뀌고 그리고 보급이 될 수 있을 정도 가격이 싸지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국민이 다 쓰는 게 지금 이제 휴대폰이 된 거죠. AI 데이터 칩도 지금 워낙에 비싸고 고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활용성이 높아지거나 효율성이 높아지면 더 작은 중소기업, 그동안 하려고 생각도 못했던 기업들도 다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총 매출이나 규모의 경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인데, 그렇다면 대한광통신이 만약에
이 주가의 상승세가 살짝 좀 누그러지는 형태가 나온다면 이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가져가 봐야 될 것 같고, 이 영향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정말 적극적인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대한광통신을 이걸 알아두고 나서 본다면 현재 대한광통신이 매출을 발생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OPGW라고 합니다. 이게 송전탑 위에 번개를 막는 그런 케이블 같은 경우에 유리 섬유를 넣어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게 지금 AFL과 일본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와 지금 인수한 인캡이 양분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인캡이 인수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원래 인캡이 할당받았던 20% 정도의 점유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0%의 점유율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수직 계열화 기업이기 때문에 마진이라든지 재료 절감 이런 부분들이 30%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대감도 지금 가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구간까지는 지금 OPGW라든지 대한광통신이 미국 진출 수준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니, 자, 현재 보시면은 OPGW 단독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로 본다면은 시가총액 5,800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더 아래쪽으로 본다면은 섹터 평균, 전선주 평균 PBR을 계산했을 때는 7,500원, 지금 AI 프리미엄처럼 크게 받을 경우에는 9,200원까지 볼 수 있고,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원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대한광통신이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죠. 그리고 9천원대가 다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까지의 미국 진출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 주가다,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가치는 어차피 대한광통신은 적자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기대감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그럼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서 지금 구글의 커버 컨트 얘기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만들 수 있고, 이 부분이 대한광통신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다라고 보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이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용 864 코어, 이게 유리 샤프심만한 유리관을 이렇게 864개를 모아가지고 전선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 쏘는 걸, 이거를 가지고 지금 첫 매출을 뜬 거다. 이게 54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한 부분인데, 좀 아래쪽으로 넣어 보시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378만 달러라고 해서 54억 규모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한광통신이 AI 프리미엄을 받는 건 이 부분들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다. 864 코어가 추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에 봤을 때 점유율이 얼마 정도 가져올 수 있나. 이 광통신의 광케이블에서는 미국을 두 개로 양분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코닝이죠. 유리 관련해서는 탑티어고, 하나가 프리스미안인데 이 두 개의 회사라 견줄 수 있는 게 대한광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대기업들 사이에서 더블 벤더라고 하죠. 빅테크들이, 이 저인들이 가격 독점권을 가져버리니까 서브로 갖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서브로 갖고 있는 멀티벤더들을 다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2인자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때, 특히나 이제 864 코어라는 이 부분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2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저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매출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방산 쪽에도 지금 100억 정도 매출이 확정적이고, 이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늘어갈 게 확실해져 보인다.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CPO의 소재 공급 가능성도 버려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광통신의 이제 공법을 보시면 VAD라고 해가지고 일본계와 대한광통신이 하고 있는 건데, 초전소질의 초고순도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낼 때 손실이 정말 없어야 되고 고순도를 만드는 데가 중요하죠. 일본계도 완전 거물들인데, 일본계는 진짜 하이엔드 10,000개가 넘는 이런 선을 연결하는 거고, 대한광통신 같은 는 이제 864, 그거보다 좀 더 작은
1000, 2000 이걸 노리면서 들어가는 틈새 시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서질의 고순도가 필요한 게 반도체에서도 광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코닝보다는 이쪽에 더블 밴더로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코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CPO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864 코어의 이 부분에서 틈새 시장을 20% 정도까지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적정을 한다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예상 주가가 17,000원과 23,000원 정도 나올 수 있다. 당장에 이 구간까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수는 있겠습니다. 커버컨트라든지 이런 분의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광통실이 그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일단 한 번에 첫 삽을 뜬 게 데이터 A센터의 864 코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첫 삽이 어렵지 그 다음에 제출의 상승세는 중요하다. 거기다가 바바 전략에 의해서 미국산에서 바로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출의 증가성은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광통신을 볼 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밀리는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변수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본다면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는 하나, 여기서 후기성이라든지 어떤 시세의 심리라는 부분들이 결합되다 보니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 상승은 월별이라든지 연봉으로 봤을 때 이 신고가는 한번 뚫고 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10,000원대 중반 정도 수준에서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가진 분들은 끝까지 먹을 수 있어서 잘 팔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팔자라고 하는 거는 아래쪽에 한번 밀렸을 때 그 다음번에 한번 잡아가는 게 좋겠다. 이 대한광통신과 더불어서 다른 강했던 종목들과 함께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을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가져가면서 봐야 될 것인지,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 심리가 적용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투자 경고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이틀간 40%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거기다가 중요한 가격들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8,500원대가 안 깨지는 관점 제가 말씀드렸었죠. 왜 8,500원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3,500원과 6,000원, 그래서 2,500원씩 지금 계속 올려가고 있는 과정이고, 8,500원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눌림을 주는 상황이 나온다면 거기서부터는 신규 매수가 좀 들어가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문자로 먼저 구독자분들 추천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하실까봐 먼저 제가 추천드렸던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이 구간대부터 9,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건 경고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폼이 되는 거고,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유지선이 정말 이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밀린다면 정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보시면 7,500원대 정도 구간에서 아래쪽에 밀리는 음봉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추천 구간이 7,000원대 언더 구간이긴 하지만 아래쪽에서 밀리는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가격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 세력들의 가격들 중에서 대한광통신이 지금 경고도 해제된 상황에 시간에서 살짝 올라왔고 나스닥이 급락을 좀 보이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 구간이 됐을 때는 우리 대한광통신이 찬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왔을 때는 월요일 날 급하는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타 구간도 오전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가능하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대한광통신을 제가 매수할 때는 이렇게 구독자분께 영상 남겨드리면서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또 매도할 때는 또 매도하자고 제가 이렇게 타점 드리거든요. 혹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1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알게 되니까 그걸로 이 타점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광통신을 어떻게 이런 유지선이라고 하는 빨간선에서 매수를 하고 또 목표가를 가져가는지, 전세역전의 매매기법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배워보셔야겠죠. 그래서 전세역전의 매매기법 종목과 예시와 확인 그리고 증명까지 해가지고 한번 알려드려 볼 테니까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닝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를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